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올해 초 부안군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정책 중에 으뜸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확보와 도시 재정비처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정책과 사업들이 다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으뜸 정책 1위를 차지한 분야가 놀랐습니다. 바로 소통과 적극 행정이었습니다. 부안군 민선 8기에 3년 차에 접어든 권익현 군수를 모시고 부안군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저희 톡톡톡에 오셨는데 또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예, 그간에 안 불러줘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예. 군수님 오프닝에서 제가 어렵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일단 요약을 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군수님의 소통과 적극 행정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렸어요. 저는 민선 7기부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게 적극 행정, 자율 행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 간의 벽을 없애라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민원인들을 대할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좀 대해달라. 그건 뭐냐면은 민원인이 오면 이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그 민원인도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이렇게 오시는데 대개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안 돼요 이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제 노라는 말을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들부터 보니까 자율혁신, 적극행정,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민선 7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던 게 이제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됐고 이걸 또 국민들이 직접 이제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그걸 입증하듯이 행안부에서 발표한 그 지자체 그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리 부안군이 전북도에서 4년 연속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대형 프로젝트인 메가비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2월 달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전북특별자치도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쉽게 얘기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요 국책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을 대한민국 선도 도시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군도 여기에 호응해서 4가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제 예. 그 첫 번째가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아리백 산단 조성 사업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서해안 고속화 철도 사업이고 세 번째가 예. 이제 해양 종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블루카본 해상 치유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예. 쉽게 보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또 수산업, 교통, 환경 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해상풍력 그린 수소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에는 2.46기가와트가 생산을 할 수 있는 해상풍력이 지금 실증 사업으로 있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잖아요. 예. 60메가는 실증 사업으로 그렇죠. 하고 있고요. 나머지 2.4기가가 이제 곧 민자 및 다른 방법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예. 그 해상 풍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리백 산달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그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농생명용지 709가 560만 평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산단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국가 산단으로 바꿔놓으면 누가 오지 않습니다. 네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오지 않아서 이제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탄소세가 수출을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백 산단을 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으로서 아리백 산단을 전국 최초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군 단위에서 하는 이 사업 중에 메가비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업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안군이 철도가 없어요. 안 지나가요. 그렇죠. 서해안철도를 좀 놓자. 군산에서 서해안철도가 군산에서 끊겼거든요. 예. 지금 목포까지 이어지는 거. 그래서 군산, 부안,
고창 영광공원에서 목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수안철도를 좀 놓자. 그래서 관광과 산업의 활성화를 좀 하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좀 장기적인데요. 내륙철도라고 전주에서 김천까지 가는 거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부안까지 연결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T자형 철도망을 구축해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부안군을 딱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세바퀴 경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수소 산업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 그리고 부안형 푸드 플랜까지입니다. 맞죠? 네. 제가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퀴 경제가 우리 부안의 경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저는 제가 민선 7기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부안군에 좀 새로운 미래 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산업이 저는 수소 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난 뒤에부터 그 수소 산업을 위해서 집중을 했고요. 그 현재는 그 수소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계단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말부터는 이제 우리가 1일 1톤의 수소를 생산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수전의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린 수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님이 오셨어요, 부안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규모의 수소를 좀 생산했으면 좋겠다. 2030년이 되면 대량 생산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건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수소도시 공모사업도 400억짜리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수소도시 공모사업은 이제 수소도시는 수소를 소비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유리해요. 수소를 생산도 하고 수소를 소비하기도 하고 또 해상풍력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해상풍력에서 나온 전기, 이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거든요. 수전해로. 완전히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예. 그리고 수소는 저장이 가능해요. 그럼 저장해놨다가 바람이 안 불면 이 수소를 가지고 다시 전기를 생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아리백 산단이 우리 부안에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부안은 수소와 별개로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를 목표로 또 한 축의 경제 세 바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은 2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록됐고 네. 또 조선시대 때는 생거 부안이라고 어사 박문수가 한 말도 있고 네. 우리 부안은 굉장히 자연, 경관 그리고 어염시초가 풍부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이런 곳을 휴양 관광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자유치 일조원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코로나가 왔죠. 또 최근에도 경기 침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투자가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 좀 늦어질 뿐이지 정상적인 추진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포 궁항 마리나와 더불어서 이번에 어촌 증진 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국비와 또 민자 사업을 통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어촌 누질 300 사업이라고 그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왔던 게 어촌 이제 뉴딜이었죠 그때는. 이제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꿔졌지요. 근데 우리 어촌 누질 300 사업도 우리는 부안군은 9개를 했어요. 9개 공모 사업에 되어서 유도에 5개,
또 육지에 4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격포와 궁항을 연결하는 어촌 순환력 증진 사업에 공모 사업에 대해서 예. 300억을 확보를 했고요. 근데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지금 궁항 마리나 항이 지금 개발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순신 세트장 그렇죠. 밑에 부분을 바로 말씀하시는 밑에입니다. 거죠? 예. 그쪽이 굉장히 경관도 좋을 뿐더러 또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과 어촌 순환력 증진 사업이 결합이 된다고 하면 예. 그 재정 사업과 민자 투자가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큰 틀에서 부안군은 이렇게 메가비전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세 바퀴 경제 축도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복지 정책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부안군의 어떤 청년들 또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지는 거의 뭐 탑 중에 탑이었고 반값 등록금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실현한 곳이고 해서 들을 말씀이 많습니다. 아주 반가운 내용들입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근농 인재 육성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이 근농이라는 말이 우리 부안군 출신의 기업인 김병호 박사의 이름 호예요. 호. 그래서 근농 인재 육성 재단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우리 부안군 그 출연금으로 해서도 기금을 많이 만들어놨고요. 또 이제 둘째는 이제 우리 1인당 10,000원씩 10,000원의 기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 CMS를 내신 분들이 많을 때는 7,000명까지 됐대요. 지금 한 4,000명 되는데 그분들이 내는 돈이 1년에 한 5억 정도 돼요. 예. 정말 만원의 기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10,000원씩 월 10,000원씩 내지만 그게 1년 모아지면 5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일시 기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기부를 안 하면 어찌 기분이 안 좋다. 네. 근데 기부를 날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기부를 하는데 그것도 연초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연말에 하면 자기가 돈을 적게 벌면 적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그냥 어느 정도의 자기가 목표량을 내고 그다음에 벌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일부는 이미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받았던 걸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가 지금 시행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2023년부터 전학년, 전학기 반값 등록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청년 이야기 가운데요. 올해 보니까 58개 사업에 118억 투입하고요. 또 최초로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하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핵심이라고 봐요. 첫째는 일자리고요. 두 번째 주거 대책입니다. 필수죠. 예. 그래서 부안형 지역 정착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해주고요. 또 복리 후생비로 40만 원 이것도 2년간 줍니다. 또 그러고 또 2년간 장기 근속을 하면 500만 원을 드리고 3년 하면 또 8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부안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대책으로서는 우리 부안군이 전북 최초로 주거 비용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까지 한 21년부터 지금까지 200명에 대해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올해부터는 청년 임대주택 사업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일까요?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비록 물론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23명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예. 전년도에 우리가 130명이었는데 출생아 수가
53명으로 23명 늘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가 뭐 청년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둘째는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동진면에 사는 한 청년이 넷째 낳았대요. 저 넷째 낳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대 그랬더니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섯째는 날 생각해서 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지자체가 특히 이제 군단이 갈수록 열악한 재정 상황이긴 하나 누구보다 정주하고 있는 군민들 대상으로 각계각층 청년부터 대학생, 중장년, 노인 세대별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촘촘하거든요. 네.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뭐 임신 지원비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 현실적인 지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체감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부안군에서도 출생아 수가 늘고 있는 게 아닐까. 앞으로 점차 단순히 23세라고 하는 숫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큰 희망을 이제 함께 선사할 수 있는 선물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월말 정도 되면은 월 초 되면은 그 전달에 났던 출생아들한테 제 축하 카드를 보내요. 오. 제 이름을 직접 써가지고 이 출생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 커가는 과정에 또 우리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반에서 태어났으니 잘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부안에 뭐 산과 들과 바다가 있습니다만 역시 또 농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농가들이 농작물 재보험에 자기 부담이 있는데 요 농가 부담을 제로로 만드셨어요. 이게 역점 사업 중에 하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에요. 농작물 재보험 제로화 만드는 게. 그래서 2022년에 15%를 농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줄여주지 못하고 5%씩 22년 5%, 23년 5%, 24년 5% 그래서 15%를 우리가 부담을 해줬는데 총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우리 부안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35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필요한 곳에 쓴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이 기후 변화라고 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폭염, 폭우, 올겨울에 폭설, 예. 추위 이게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재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가 군에서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으로부터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 이 품목이 한 76개 품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요. 부안의 국내 밀 생산량의 10% 밀이 거의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10%가 갖는 어떤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밀 식량 자급률이 채 2%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농민 몇 분이 밀 산업을 하겠다고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관해서 우리가 밀 산업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키워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206 농가에서 한 1년에 3,500톤을 생산합니다. 그 1년에 3,500톤 생산한 이 양은 전북도가 우리나라 밀 생산량의 40%를 가지고 있거든요. 생산하거든요. 이것의 4분의 1이에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밀 생산량이 이 지자체 중에 1위입니다. 우리 부안군이. 그렇네요. 예. 근데 그
밀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생산만 하고 그 원료고로 팔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밀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빵 제과 학교를 우리가 만듭니다. 바로 이제 폐교 학교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제빵 제과 학교를 만들고 또 거기에 이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베이커리 타운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부안군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밀을 가지고 만든 제과 제빵 많은 제품을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판매도 하고 또 이 관련 산업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밀 관련 산업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자. 이렇게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안이 이제 잠시 후면 노을이 이제 아름다운 석양으로 비춰질 텐데 노을의 고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템 선택은 참 훌륭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노을 축제 또 노을을 많이 이용했는데 앞에서 두 단어를 더 넣었어요. 붉은 노을. 붉은 노을 같습니다. 예. 그랬더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곧 77번 국도가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해서 목포로에서 L자형이거든요. 부산까지 가는 이게 관광형 도로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절 구간이 부안에서 고창이거든요. 그때 그 다리도 옛날에는 부창대교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노을대교라고 바꿨습니다. 노을대교로 노착. 그 노을대교로 노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는 2차선을 고집하고 저는 아니다. 이번 기회에 4차선을 둬야 된다.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2차선이 되는지 4차선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붉은 노래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작사 작곡가 그다음에 가수한테 다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부안은 큰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작게내지 복지, 관광 테마가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부안. 생거 부안이라는 말처럼 이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관계인구, 관광인구까지 늘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 부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곳에서 재선으로서 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임기가 이제 민선 8기로 보면 모든 지자체장이 그렇겠습니다만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공약 이행률, 작년에 보니까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도 최우수 등급도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군정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권익경 군수님이신데 그래도 내가 민선 8기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좀 더 지키고 싶다 이런 그 의지가 있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리백 산단 문제. 지금 우리 부안을 둘러싸고 있는 군산, 김제, 정읍, 고창 4개 시군이 있는데 4개 시군에 전부 다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우리 부안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안군에서도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들이 모여들게 하고 그래서 아리백 산단을 만드는 거 그걸 올해 목표로 지금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해안 고속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도를 좀 만들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새만금에 국제 K-팝 학교를 유치해서 우리 부안군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시다시피 작년 2분기, 3분기에 생활인구가 우리 부안군 1위 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있고 또 생활 인구를 통해서 교부금도 더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의정 활동 그리고 지금의 또 기초단체장 재선의 군수로서 부안군 발전하는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그런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일들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많은 대화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만 원의 기적이라는 말에 저는 더 방점이 찍히는데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여럿이 하면 큰 일이 된다는 의미에서 부안군은 이렇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곳이 아닐까. 여러분 많은 부안군의 응원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